안녕하세요. EBS의 왕사 정수행입니다. 오늘은 2022 고려대학교에 일반고 학생들이 어떻게 지원을 하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엄청 전문적인 이런 내용이라기보다는 저희 반에도 마침 고려대학교에 지원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학생의 지원을 좀 도와줄 겸 제가 또 분석한 내용들 바탕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영상의 대부분의 내용들의 이제 출처는 고려대학교에 공식 이 채널이 있습니다. 인재발굴처라고 하는 이 채널 가보시면은 입시에 대한 정보를 정말 잘 정리를 해 놓으셨어요. 요즘 대학별로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대학에 관심이 있다면은 유튜브에서 검색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올해 고려대학교 입시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대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시가 한 59%, 정시가 한 40.7% 정도가 되는데 이 정시 40%라고 하는 거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들, 우리가 이제 보통 말하는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들은 수시가 좀 줄어들고요. 정시가 40% 수준으로 정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왜 반반이 아니고 40인가를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 이제 수시 2월이라고 하죠. 수시에서 어떤 최저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또는 면접에 응하지 않거나 이래가지고 인원이 넘어와요. 수시에서 정시로 인원이 넘어오기 때문에 그것까지를 생각한다면은 아마 최종 결과는 거의 반반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시의 문이 굉장히 넓어졌다라고 하는 거, 이 점은 반드시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고3이에요. 정시 준비를 안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수시로 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서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제 고려대학교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이게 이제 수시가 3개가 있어요. 학교 추천이 있고요. 일반 전형 학업 우수형이 있고요. 일반 전형 계열 접학형, 적합형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를 지원해야 되나 좀 고민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철저하게 지원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일단 먼저 내가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위에서 말한 2가지는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문과, 이과, 그리고 과에 따라서 이 수능 최저가 조금씩 다른데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바로 나오거든요. 요거를 맞출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이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다면은 당연하지만 내가 이걸 맞출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최저를 맞출 수 있다면은 학교 추천이나 일반 전형 학업 우수형으로 지원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 계열적 합평은요, 수능 최저가 없어요. 그래서 나 수능 최저 못 맞추는데 여기를 지원할까? 라고 생각하겠지만 나중에 이제 그 지원자 데이터도 보셔야 되는데요. 일반고 학생들이 여기에 지원했을 때에는 크게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일단 없습니다. 자, 기본적으로요. 이제 전년도가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요. 보시면 정시가 엄청 늘었죠. 그리고 수시는 전체적으로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줄어든 거 알 수 있고요. 자, 보세요.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출처는 고려대학교 인재발굴처에서 가져왔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대학교에서 잘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걸 못 찾다 보니까는 못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학교 추천 전형입니다. 요거요. 지원자와 합격자 비율 한번 보세요. 일반고가 지원을 94.9%에서 오히려 합격자는 더 늘어났습니다. 특목고 자사고는 정말 소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결과값은 거의 일반고의 데이터다라고 봐도 괜찮겠죠. 그 다음에 학업 우수형입니다. 일반고가 60% 지원했는데요. 총 합격자는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거의 절반 아닙니까? 외고, 국제고, 자사고, 그리고 과고, 영재고가 나머지 절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중요한 점. 자사고, 특목고가 이게 절반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결과값을 해석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내신이 2.2가 합격을 했대. 그러면 여기에는요, 이 평균값을 낼 때에는 특목고, 자사고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반고 학생들이 볼 때에는 훨씬 더 이거를 낮춰서 한 1.3, 4 이런 아이들이 합격하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어떤 데이터를 볼 때에 반드시 특목고, 자사고가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돼요. 계열적 합평 수시의 마지막입니다. 중요한 거 일반고가 40% 정도 지원했는데요. 총 합격자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이것도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기본적으로 계열 적합형을 지원을 했을 때는 일반고의 경쟁력이 높다 낮다? 낮다라는 거죠. 낮으니까 떨어진 거죠.
낮으니까 떨어진 겁니다. 과거 영재고 보세요. 지원자가 22%인데요. 합격자가 50%입니다. 왜냐? 계열 적합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계열에 딱 적합한 인재를 뽑겠다라고 하는 건데 과거 영재고가 이런 데 너무 유리한 거죠. 외고 국제고도 늘어났죠. 자사고는 다소 좀 줄어들었고요. 그러니까 요 전형은 과거 영재고 아이들이 굉장히 힘을 쓸 수 있는 전형이기 때문에 일반고에서는요. 이제 수능 최저를 못 맞춘다 그래서 이런 데다가 지원했다가는 탈락하는 거죠. 정말 내가 이 전공 관련해 가지고 엄청난 내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요거 지원을 이쪽으로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볼게요. 세 가지밖에 없어요. 학교 추천, 학업 우수형, 계열 적합형인데 이 지원자와 합격자 비율만 가지고도 내가 어디에 지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아마 드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올해는요, 이 여러 가지를 자기가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이 중에서 골라서 한 개만 갔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여러 가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난 고려대 꼭 가야겠다. 뭐 이 스카이급에서 한번 떨어진 한이 있더라도 지원을 해보겠다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학교 추천 요게 이제 가능하고요. 학업 우수형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계열 적합형까지 넣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그 정도의 판단이죠. 자, 그리고 하나씩 알아볼게요. 학교 추천으로 내가 넣기로 했습니다. 860명을 선발을 하고요.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수능 최저 인문계는 3합 5, 자연계는 3합 6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사 기준도 또 있고요. 요거는 뭐 조금만 검색하시면 다 알 수가 있고요. 수능 최저를 맞추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학생부와 서류 면접, 학생부와 이제 서류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는데 요거요. 수능 최저 충족 비율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무슨 소리냐? 수능 최저를 실제로 맞춘 아이들이 얼마인가를 보게 되잖아요. 학교 추천 전형에서는 한 60% 정도가 최저를 맞추고요. 일반 전형 학업 우수형 한 56%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다 맞추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떨어져 나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 경쟁률 한번 따져보거든요. 이것도요, 그 고려대학교에서 다 계산을 해줬어요. 지원자에서 면접 안 오는 친구들이 있고 수능 최저 미충족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다 빼고 나면은 실제로 12830 모집하는데 작년 데이터입니다. 기준 충족한 아이들이 3332명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 경쟁률은 한 이 정도다. 2.82대 1이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막 엄청 높아 보이지만 실제로 면접도 오고 수능 최저도 맞춘 친구들을 생각해 보면은 실 경쟁률은 요 정도 선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거. 내가 학교 추천으로 넣고자 했다면요. 이 총 합격자의 교과 평균 등급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런 거 볼 때 최고 높은 등급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합격자 중에 최고 낮은 등급이 여기예요. 그리고 요 중간에 있는 밴드는 뭐냐면은 평균값이랑 요 끝값이랑의 그 사이값, 평균값이랑 최고값이랑의 그 사이값을 해서 대략적으로 어디에 좀 많이 몰려 있는가 정도를 지금 표현을 해 준 거예요. 근데 주의할 게 있죠. 여기 이제 제일 밑에 있는 아이들, 너무 제일 밑에 있는 값을 보면서 너무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시면은 안 됩니다. 요건 항상 이 중간 정도의 값을 따라가면서 보시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일반고의 입장에서는요. 이제 또 이과도 있는데요. 요거는 이렇게 수치로 나와 있으니까요. 요거는 출처도 나와 있고 여기 가서 보셔도 되고 여기서 잠깐 멈춤을 하시고서 슥 한번 보셔도 괜찮습니다. 상위 70%의 값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70%라고 하면은 또 실제로 제일 마지막에 문 닫고 들어온 친구들은 조금 더 등급이 낮겠지만 너무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하는 게 좋다. 그냥 요 정도 값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시면 되고 실제로는 요거보다도 조금 더 높은 친구들이 지원을 하거나 뭐 요 정도의 친구들은 뭐 지원 정도는 가능하다. 자연계고요. 요것도 한번 쓱 한번 봐주시고 학교 추천에 이제 요거 우리 아까 봤던 겁니다. 일반고가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다라는 거. 그러니까 자사고와 특목고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요 앞에서 봤던 요 내신 값은요 좀 신뢰할 수 있다. 여기서 크게 막 너무 막 이렇게 막 소극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는 그 정도 의견이고요.
그리고 이제 학업 우수형입니다. 학업 우수형은 이제 일반고에서 지원할 수 있는 또 다른 전형인데요. 일단은 수능 최저를 맞추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수능 최저 기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반도체 공학과랑 의과대학은 별도 기준이 있으니까 한번 봐주셔야 되고, 요거 이제 면접이 있어요. 재심은 면접입니다. 12분 동안 재심은 보고서 6분 면접 보는 6분이면 굉장히 이제 뭐 긴 면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얘네 같은 경우에 전형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그대로 자료 가지고 왔는데요. 얘도 실질 경쟁률은요, 여기 있어요. 한 2.23 대 1 정도 된다. 그러니까 수능 최저가 걸려있기 때문에 최저를 충족하는 친구들, 또 결시율 이런 거를 다 따져보면은 실제 경쟁률은 막 지원자 경쟁률 10대 1이 아니라 한 2.23 대 1이다. 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걸 또 너무 긍정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내가 최저를 맞출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최저를 맞출 수 있어야 나도 이렇게 실질 경쟁률에 낄 수가 있어요. 총 합격자들의 교과 평균 등급들입니다. 자, 전체 평균이 2.54. 야,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낮아라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과도 2.2 뭐야? 이거 자연계 왜 이렇게 등급이 낮아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것도 한번 보시고요. 아까랑 똑같은 자료인데 이번에는 학업 우수형입니다. 전체적으로 숫자가 2에서 3으로 바뀌었죠. 자연계도 막 2에서 3도 막 보이고 막 이래요. 그래서 뭐야 3등급 친구들 막 뭐 나도 지원해도 되느라고 하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 총 합격자들의 다시 인원 분포를 봐야 돼요. 일반고가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자사고, 외고, 국제고, 과고, 영재고까지 해서 나머지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거는 절대로 아까 봤던 2, 3등급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특목고에서도 5년 근무하면서 입시를 했어요. 이제 고대 같은 경우에는 2등급 대 친구들이 보통 지원을 하고, 그게 이제 가장 평균적인 경우고, 3등급, 전국으로 가게 되면은 더 낮은 등급의 학생들도 경쟁력을 가지고서 이런 데서 합격 사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친구들이 껴버리면은 이 평균이 많이 내려가잖아요. 인문계는 1등급이라고 봐야죠. 인문계는 1등급 대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지원이 고려대에 가능하고 2등급이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그냥 소신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합격을 보장할 수는 없고 자기가 꼭 가고 싶고 정말 뭐 열심히 했다라고 한다면은 또는 면접을 정말 잘 본다면은 2등급 대 친구들도 이제 지원은 충분히 가능하죠. 하지만 1등급 대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들 또한 뭐 지원한다 그래서 당연하지만 다 합격할 수는 없다. 다만 지금 총 합격자들의 인원 분포를 보니까 그 아까 데이터를 보면서 막 3등급대가 막 지원하고 합격을 생각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요거는 정말 중요한 데이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계열적 합평 같은 경우는요, 좀 가볍게 가려고 합니다. 이거는 아까 이제 서류랑 면접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면접이 더 길어요. 면접이요, 조금 더 길면서 당연하지만 조금 더 심층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여기 최저가 없어요. 최저가 없기 때문에 아마도 면접에서 굉장히 강력한 면접을 보게 될 것이고요. 얘는 사실 이제 평균값이 나오고 하는데 우리 아까 봤지만 총 합격자들 중에서 일반고가 17%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이야기는 절반이 떨어져요. 38%에서요. 대략 한 절반 정도가 떨어지는 그런 전형이라는 이야기는 계열 적합형에는 일반고 학생들이 그렇게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다라는 거죠. 과거 영재고 지원할 때는 22%였는데요. 합격자가 50%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이들이 그만큼 그 면접에서 강하고 이 전형에서 강하다라는 거고, 대학에서는 이제 설계를 할 때도 이 전형은 이 수시가 3개잖아요. 학교 추천도 있고 그리고 학업 우수형도 있고 계열 적합형도 있습니다. 계열 적합형은 좀 이런 아이들을 뽑아 주려고 지금 이렇게 설계를 한 거기 때문에 결과값도 이렇고요. 인문계에서 지원을 한다면은 학교 추천이나 학업 우수형 요렇게 이제 지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를 아예 이 수시에 대해서 잘 몰랐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정리하면 우리는 학교 추천이나 그리고 학업 우수 요걸 지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두 개 다 중요한 거는 수능 최저가 걸려 있습니다. 둘 다 수능 최저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에는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가가
이 고대 입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는 거예요. 아까 잠깐 보셨지만 실제 지원자의 경쟁률은 10대 1 정도였는데요. 이거 뭐 실제 경쟁률은 거의 뭐 2에서 3대 1밖에 안 됩니다. 왜? 중간에 면접 안 보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 절반 정도는, 절반 이상이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2분의 1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내가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다면은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뭐 1등급 친구들도 수능 최저 못 맞춰서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가 내신이 조금 낮아도 또 합격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생기부도 좋고 또는 학업 우수형이라면 면접까지 내가 한번 잘 보겠다 라고 한다면 충분히 지원이 가능한 거고, 그러니까 우리 반의 아이는요 내신이 1점대 후반입니다. 1점대 후반이기 때문에 내신만 놓고 보면은 고려대에서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업 우수형을 지원을 하면서 수능 최저를 반드시 맞추고, 사실 그러면 면접을 준비를 잘해야 돼요. 면접을 잘 봐가지고 좀 역전을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는 이제 지원이 가능한 거죠. 학교 추천은 솔직히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워낙에 막 우수한 아이들이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내신 높고 이런 애들 많이 지원해서 학교 추천은 일단 최저를 맞춰놓고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고, 학업 우수형에서 면접에서 한번 역전을 해볼 수 있다. 뭐 요 정도를 한번 전략으로 생각할 수가 있죠. 고려대를 지원하고자 한다면요.